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라면 기억하시는 폭탄마 시절을 넘어서 35살의 나이로 발롱도르를 받게 된 벤제마입니다. 본 음성 및 영상은 충무이키 그리고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뉴스는 바로 2022년 피파 발롱도르 최종 순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롱도르의 수상자는 바로 벤제마 선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카림 벤제마 선수가 받게 됐군요. 네, 이제 사실 메시와 그리고 호날두가 계속 받던 그 발롱도르를 이제는 점점 다른 선수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벤제마 선수는 그 옆에서 제일 많이 봤을 만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라면 기억하시는 그 폭탄마 시절을 넘어서 폭탄마라고 그 이제 드럽게 골 못 넣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을 견디고 넘어서서 결국 이제 35살인가요? 와, 35살의 나이로 발롱도르를 받게 된 벤제마입니다. 네, 이제 벤제마 선수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면서 발롱도르 수상자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1살에 받았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 한 50년 저희가 한국 전쟁을 치르던 그때 당시죠. 거의 끝나고 이제 한 3년 재정비를 하고 있을 네, 때죠. 한 1959년에 스탠리 매튜스라는 분이 41살에 발롱도르를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 깹니다. 이거는 이제 한 골키퍼가 미친 듯이 광래법을 하지 않은 이상 힘들지 않을까. 41세는 사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못 깰 기록이고 그 대신 뭐 벤제마 선수도 정말 뭐 오랜 기간 동안 뛰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좀 어찌 보면 좀 반갑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네, 여자 축구팀은 알렉시아 푸테아스 이 선수가 2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여자 축구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아마 이번 2회 연속 받은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축구 발롱도르 쪽은 2회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고. 네, 남자 쪽은 좀 그 우리 형하고 이제 가짜 우리 형이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뭐 2연속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3연속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2연속 정도는 있을 만한데 여기 또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좀 많이 좀 갈리나 보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2위 선수가 베스 미드라는 아스날 위민 선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선수는 좀 유명해요. 누군가요? 지소연 선수의 좀 친구로 이제 샘커라는 선수인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선 첼시 위민을 좀 팔로우하는 한국인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서 좀 아주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선수가 이제 좀 유명한데 저는 샘커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샘커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좀 푸테아스 이 선수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2위인 베스미드 선수도 제가 알기로 유로 이번에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알고 있어요. 맞아. 스카이 스포츠인가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자 팀은 이렇게 됐고 그 발롱도르 하면 또 어린 선수들한테도 상을 주잖아요. 근데 좀 이게 이제 코파 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게 U21생 그리고 유망주 그리고 신인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가비 선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가비 선수는 뭐 바르셀로나에서 미드필더 그리고 30번의 등번호를 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파 트로피라고 그러죠. 이거를 순서를 살펴보자면 일단 1위가 가비 페르난데스가 받았고요. 2위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그리고 3위는 뮌헨의 무시알라, 4위는 벨링엄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가비가 받았다는 소식에 약간 좀 놀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벨링엄이나 이제 카마빈가 아마 이런 선수들의 수상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신도 네. 어찌 보면 첼시에서 좋은 이제 뭐 챔스 우승을 하고 그리고 뭐 유로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러니까 3위를 받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팀 커리어가 조금 발롱들은 좀 들어가는 감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카마빈가 선수가 이제 챔스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비가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카마빙가하고 무시알라는 지난 시즌 팀의 완벽한 레귤러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들이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벨링엄이 4등인 게 조금 아쉽다라고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가비 선수가 받은 게 조금 논란이 되긴 하지만 뭐 이유를 찾자면 뭐 찾을 수 있겠죠. 뭐 팀에 뭐 주전을 뛰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비 선수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잡이 그리고 이제 야신상 이제 아마 게르트 밀러상 그리고 야신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게르트 밀러상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그죠.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제가 알기로 한 57경기 58골인가 엄청난 스탯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에 수상을 했거든요. 이제 야신 트로피가 아니고 이제 게르트 밀러 트로피를 수상하는 기준은 이제 국가대표팀이랑 클럽 경기를 모두 합쳐서 넣은 득점 순서대로 상을 주는 건데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제마가 50골인가 그러거든요. 많이 넣었네요. 50골도 말도 안 되는데 58골? 아 정말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막 호날두 메시가 한 경기 부진하면은 막 침묵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한 60골, 70골 그때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된다. 90골을 어떻게 넣는 거지? 그러니까 90골. 아니 50골도 아니, 많다 생각하는데 경기가 아무리 많아도 한 60경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합쳐도.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요즘은 경기 수라도 많은데 좀 대단합니다. 그때 막 진짜 한 골 넣어도 막 오늘 좀 부진하네 이러고 두 골도 못 넣었네 이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엄청 골을 많이 넣었죠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경기에서 이번 작년에. 그리고 이번 야신 트로피는 이제 크루투아가 받게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겨낼 사실 여지가 없죠. 이거는 크루투아가 받아야 될 것 같고 발롱도르 후보에 크루투아가 좀 더 높게 배치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카시아스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참 골키퍼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땐 발롱도르 수상이 골키퍼는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요? 노이어가 그때 노미니 한번 들었던 거를 3위. 제외하면은 좀 약간 좀 이제 골키퍼의 트렌드를 새로 제시하는 급이 돼야지 좀 포디움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솔직히 좀 바뀌는 정말 이제 골키퍼가 갑자기 막 프리킥 이런 걸 전담을 해가지고 30골 넣는다든가 그럼 이제 이러지 않는 이상 지금 센세이션 하잖아요. 그 음. 정도가 아닌 이상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이 상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뭐 원래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뭐 소크라테스라는 뭐 상이 있나 봐요. 뭐 트로피 상이 있나 봐요. 이게 브라질 축구 선수 소크라테스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보니까 뭐 재정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그 그리스 소크라테스려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역사학자 그 철학자 그 사람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디오 마네가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이건 뭐 어떻게 주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일단은 사디오 마네 선수도 수상을 하나 했다. 저희가 이제 뭐 발롱도르 수상자들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고 뭐 대한민국이니까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손흥민 선수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네요. 11위. 제가 어제 이 발롱도르가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21위에 케인이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아직 안 나오길래 이거 10위까지는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느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한 16인가 어디까지 보고 제가 안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정말 뭐 한 탑 10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랬는데 딱 11위에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손흥민 선수도 11위가 엄청 대단한 거죠. 근데 뭐 세계에서 11번째로 축구를 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축구는 베스트 11이니까 네, 뭐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 단순 계산하고 자리 하나 아니 공격수 9명의 엄청난 스쿼드.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난 기록이고 또 아시아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뭐 네. 대단하죠. 이건 뭐 자기가 그 쓴 기록을 또 쓴 거 아닐까요? 뭐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좀 11위는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이 발롱도르가 논란이 이번에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실 뭐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죠. 매번 막 프랑스 밀어주기라든가 약간 이 선수가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선수들이 매년마다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 논란의 선수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 소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첫 번째가 최종 후보 30인에 메시가 없습니다. 메시가 없군요. 메시가 없는 발롱도르. 좀 많이 부진하긴 했죠. 네, 지난 시즌에 진짜
진짜 황의조보다도 골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넣었나? 그 정도로 좀 근데 득점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진했죠. 지난 시즌은 좀 변호를 해주자면 부진했다기보다는 팀이 완전 개판이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그냥 국밥을 한 그릇 말아 드셨다. 저는 30인 안에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저번 시즌을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메시 선수가 없는 발롱들은 또 진짜 처음이고 아마 시상식엔 매년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저도 이번에 순위 보면서 봤는데 메시가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당연히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했는데 뒤져보니까 진짜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맨날 갔을 텐데 없으니까 또 네. 메시 입장에서는 또 서러울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 편했을 수 있어요. 드디어 후계자들이 나타났구나. 또 뭐 논란이 사실 엄청 많아서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뭐 분데스리가의 MVP를 받았던 은쿠쿠가 아마 최하위죠. 꼴등이죠. 네. 은쿠쿠가 꼴등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꼴등이면 0표. 네, 공동 25등인데 사실상 꼴등이죠. 0표니까.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지난 시즌에 조금 부상으로 고생을 했었던 엘링 홀란드가 10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쿵쿠가 한 표도 받지 못했다는 게 같은 리그에 있는데도 MVP는 저 아래 있고 홀란드는 여기 있고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뭐 발롱드르가 매번 뭐 논란이 있는데 사실 뭐 가끔씩은 포디움 정도만 뭐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조르지뉴 하는데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1등만 납득되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은쿠쿠 선수가 25위 그러니까 꼴등할 정도는 아니죠. 뭐 엄청나게 센세이션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저번 시즌 기준을 바탕으로 수상을 정하는 건데 사실 이번 시즌까지 포함을 했으면 홀란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 시즌만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분데스리가 MVP를 받은 선수가 더 순위가 낮다?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은쿠쿠 선수가 뭐 꼴등을 한 건 좀 아주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호날두 선수가 20위네요. 아이고. 와, 이 10대를 벗어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호날두 선수가. 그래서 호날두 선수 이제 세월이 진짜 많이 지나갔다. 뭐 호날두 선수가 20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보니까 뭐 포디움 한번 봐야죠. 네, 포디움. 일단은 뭐 벤제마 선수 그리고 마네 그리고 덕배입니다. 이 여기 자리에서는 마네 선수 뭐 우승했으니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했고 컵 우승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대회에서 다 결승전에 갔죠. 리버풀이. 그러네. 컷오러플 뭐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럼 뭐 이제 2위 정도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덕배가 3위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4위하고 5위가 각각 레반도프스키하고 살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더브라이너도 잘하긴 했지만 골을 일단 제일 많이 넣었던 레반도프스키가 뒤에 있고 그 뒤에는 전반기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모하메드 살라가 있다는 게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지역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왜 덕배가 3등이냐. 약간 이런 것에 대해 약간 논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상식 보면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현재 후반기 임팩트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시상식은 드라마도 보면은 막 10월달, 11월달에 하는 드라마가 제일 많이 뽑히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시즌 초반에 잘했다 해도 살라가 후반기는 조금 생각에 비해서 부진했었잖아요. 기대에 비해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전반기 임팩트보다는 후반기 임팩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저번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케빈 데브라이너가 저는 뭐 좋은 폼을 보여주긴 뭐 이 선수는 매번 보여주잖아 좋은 폼을. 근데 참 3위까지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챔스를 우승한 레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레알 선수들이 조금은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쿠르투아가 7등에 위치해 있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8위, 그다음에 모드리치가 9위에 위치해 있는데 약간 비니시우스나 쿠르투아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지 않나. 솔직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6등이 음바페니까. 그렇죠. 솔직히 비니시우스, 쿠르투아 둘 다 저는 포디움에 들어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비니시우스, 그쵸. 비니시우스, 쿠르투아 둘 다 포디움에 들어도 별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음바페보다 낫다는 게 음. 조금은 이해가 안 가지 않나. 물론 이제 음바페 선수가 이제 리그 득점왕을 했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 약간 6등을 기록할 만한 그런 것인가?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쿠르투아, 비니시우스 이제 무려 챔스 위너들이잖아요. 그렇죠. 리그도 우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또 이 발롱도르가 매번 막 프랑스 밀어주기다. 약간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번에도 살짝 그런 의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는 좀 더 높아도 되는데. 뭐 크루차도 당연하고. 네. 이런 것 좀 보면 분데스 뭐 방글롱들은 정말 조금 기준이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사실은 저는 뭐 표가 나뉜 것 같아요. 레알은 워낙 이제 막 한 선수가 메인, 물론 벤제마가 메인이었지만 이제 벤제마 그 다음 선수들한테 이제 아마 다 표가 나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네. 표 나눠져서 조금 순위가 떨어진다. 약간 그 리버풀 그때 어, 리버풀 vs 덕배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좀 표가 나뉘는 경우에 조금은 뭐 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단일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자, 한 명만 뽑을 수 없고 한 명만 대표 쪽 제비뽑기로 한 명씩 뽑고. 아니, 한 팀에 한 명씩 이럴 수는 네.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점은 좀 아쉽고 뭐 일단은 발롱들은 매번 뭐 논란인 것 같아요. 뭐 작년만 해도 뭐 조르지뉴가 3위가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지금 아직도 가끔씩 아직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발롱도르가 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그 올레 클럽이 이제 맨시티가 됐어요. 이제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네. 네, 이것도- 그 기준이 이제 지난해 첼시가 이제 이 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기준이 남녀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명을 받은 클럽이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이번에 남자 선수가 5명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축구에서 루시 브론즈라는 선수가 또 노미네이트 됐고 그다음에 야신상에 에데르손이 노미네이트 되면서 총 7명이 들어서 가장 그렇게 많은 클럽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뽑는다는 개념보다는 좀 종합해서 그냥 종합상 이런 느낌의 성향이 더 강한 것 어찌 같네요. 네, 보면- 그래서 좀 종합상 느낌이 강한데 근데 이게 올해 클럽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막 세계에서 가장 잘한 클럽 약간 이런 이미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알이 됐으면 뭐 이견 없지. 뭐 챔스 네. 우승했으니까. 근데 좀 맨시티가 되니까 근데 또 애매한 게 그러면 매번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냥 우리끼리 선정해서 네. 우리 제일 많이 뽑은 팀 주자 이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또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토니 크로스가 그랬죠. 네, 토니 크로스가 이제 자기 트위터에 와 레알 마드리드가 최고의 팀 3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2022 최고의 팀 레알 마드리드 3위 와 약간 하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트윗을 올렸는데 크로스도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트위터를 네, 엄청난 열심히 정치인이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아마도 이 선수들도 막 사실 이 상에 대한 선정 기준 같은 거를 막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할 그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당연히 챔스 우승 클럽이 최고의 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이름을 최고의- 약간 최고의 팀이라 하니까 뭔가 제일 센 팀 이런 느낌이 네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럼 기준은 못 바꿀 바에 그냥 헷갈리지 프랑스 않게 풋볼 올해 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 뭐- 모스트 노미네이티드 막 이런 발롱도도 식으로. 오브 팀 뭐 이런 네. 거 이렇게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논란이 되지만 뭐 이거는 저는 볼 땐 기준은 이거는 확실하다. 네. 기준은 확실하다. 다른 논쟁에 비하면 이거는 그렇다. 우리가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합시다. 내년 발롱들 1등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지금까지 봤을 때 겹치지 않게 합시다. 저는 그라니트 자카. 자, 장난치지 말아요. 아니요. 이거 진심인데? 근데 난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진심인데? 25인 나는 그 명단까지 들 것 같아. 뭔. 우승한다면 홀란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너무 저도 너무 뻔해가지고 사실 어. 좀 유머 위트를 넣고자 자카를 했는데 그래서 받아버리면 어떡하죠? 그것도 웃음 포인트 줄게요. 웃음 포인트. 포인트? 웃음 아. 포인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애매해지는데 저는 그러면
그래도 손흥민의 손흥민. 그래 국뽕 아니면 웃음으로 가야 돼요. 초반에 잘했던 네이마르 아니면 메시? 근데 이쪽도 이쪽도 네. 세, 이쪽도 메시. 세. 파리 요즘 왜냐면 잘하니까. 월드컵이 있으니까 또 맞네. 이번이 더 재밌겠다. 네, 이번에 이번에 좀- 아르헨티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리오넬 메시가 한 번 더 팔발롱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팔발로. 아니 무슨 8번 놈이 들기도 힘든데. 아우.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말도 조금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뭐 홀란드가 월드컵을 나가진 못하니까. 그러네. 이번에도 우승팀만 아르헨티나 나오면 메시 한번 줄 수 있죠. 이번에 좀 유럽 팀들이 약간 좀 저는 것 같더라고요. 평가전 이런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발롱들을 한번 얘기해봤으니까 한번 다음 시즌에도 한번 발롱들을 또 얘기 또 한번 해보고 또 누가 탈지도 궁금하니까 다음에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